네, 제가 먼저 감독님께 네,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대 너머에는 기억에 관한 영화이기도 한데 기억이란 상대적이기도 하고 왜곡도 심한 편인데 특히 이제 그 혼자에서도 기억의 문제 뭐 이렇게 다루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전달하려고 한 이 기억의 문제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에서 나왔던 그 대사도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기억이 불공평한 거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해서 그게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각자의 세계 안에서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기억을 하고 그것을 다른 교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서로 이렇게 다른 기억이지만 서로 그래도 서로 교집합이 되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하는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이 좀 영화 안에 드러나 있는 식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이제 우민혜 배우님 오늘 처음 뵀는데 영화로는 정말 많이 뵀었거든요. 네, 연극은 제가 죄송한데 연극 못 보고 네, 영화로 되게 많이 봤었는데 네, 실제로 뵈니까 정말 떨립니다. 네, 그 이제 지금 이번에 그대 너머에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목소리 톤도 다른 것 같고 우민혜 배우님인지 정말 저 몰랐었는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지점이 많은 캐릭터가 인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사랑 역할이기도 하면서 알츠하이머 역할이기도 하고 완급 조절도 필요한 것 같고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런 이제 장면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알츠하이머라는 역할을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숙이도 그런 것들이 처음일 거야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나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처음인데 인숙이에게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되고 혼란 속에 빠져 있고 이런 것조차도 그녀에게도 이 경험이 처음일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야. 그래, 그냥 이 느낌에 그냥 나를 맡기자. 이렇게 던지자. 그러면서 내 작품에 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이제 영화 끝나기 10분 전쯤 나가서 감독님께 여쭤봤는데 저는 우민혜 배우님이 오늘 영화 처음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극장에서. 네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5번째 봤어요. 네네. 근데 굉장히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바로 뒤에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영화 처음 보셨나? 그랬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영화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5번째 보는데 새로운 영화를 계속 보는 것 같은, 그리고 그동안 느끼지 못한 거, 보이지 않았던 거, 그런 게 자꾸 새록새록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이 영화에 참여해서 이 영화를 같이 찍고 같이 고민하고 이랬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까지 몰랐었어?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나 스스로 무식하고 막 이런 것도 티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죽은 자의 기억의 세계,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딱 처음에 영화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현실일 거야. 이렇게 시작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 이거는 우리 경호가 죽고 시작되는 그 기억의 세계,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봤더니 또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탁탁 퍼즐 맞춰서 되는 것 같은
예, 그 느낌들 그게 되게 새로웠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 번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굉장히 감독님께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미와 관련해가지고. 네, 개미, 이제 전 CG인 줄 알았거든요. 아, 개미는 CG가 아니고요. 실제로 전부 다 촬영을 한 거고, 또 개미도 제가 몇 달간 키웠었던, 그래서 마지막에는 키웠던 개미를 찍고 다시 그거를 나중에 따뜻한 날에 장충당 공원에 또 풀어줬었던 그런 개미입니다. 예. 그 개미의 그 의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번 개미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중요한 장면에서 개미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네, 그런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개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도 일단은 개미를 찍게 된 연유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 제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제 가까운 어째 사적인 거라 이건 너무 길게 얘기하면 좋은 게 아니어서, 하지만 제 가까운 분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알츠하이머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다른 어떤 힘든 병에 걸리셔서 이렇게 쓰러지신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삶이 좀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래서 거의 1년 넘게 이제 매주 가서, 왜냐면 장을 못 보시는 상황이셔갖고 제가 가서 장도 봐드리고 체크해드리고 같이 그걸 케어해드리고 운전해드리고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1년 넘게를.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 계신 분들의 막 어떤 열정, 어떤 그 믿음, 그리고 서로 지켜주려는 의지, 뭐 연대의식,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같이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같이 그걸 겪으면서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감동적인 것도 너무 많았고, 그 과정에서. 그래갖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다 평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존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데 물리적으로 작은 그런 개미를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개미를 원래는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같은 눈높이로 한번 보고 싶다, 개미를. 그래서 얼굴을 한번 마주하고 싶다 하는데, 저는 얼굴이 크고 개미는 작으니까 좀 크게 좀 봐서 그 얼굴을 한번 마주하면 어떤 느낌이 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찍으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개미를 매크로 렌즈로 찍어서, 이제 그 프로브 렌즈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공부도 해갖고 찍어서 이제 큰 화면으로 이렇게 극장에서 보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싶어서 찍은 부분이 있고요. 기호로 굳이 얘기하면 저는 개미가 경우일 수도 있고 인숙일 수도 있고 지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개미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경호하고 인숙의 어린 시절에 되게 소중했던 어떤 추억, 그 순수했던 어떤 기억의 어떤 한 조각. 또 그거 왜냐면 인숙과 경호는 개미를 다른 방식으로 보거든요. 경호는 개미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열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고, 인숙은 거기에 마음을 넣어서 개미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도 각자 다르게 다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안에 그 순수한 고민이라는 각자의 그 코어는 같은 거거든요. 교집합이 있는 거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같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교차하는 어떤 정서들을 개미 안에 좀 은유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더, 네, 영화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개미와 관련해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또 영화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이 주제를 선택한 계기에 대해서 여쭙는 분이 계신데. 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저도 겪은 부분을, 저는 사실 영화 안에서 좀 전작도 그렇고 그 전작도 그랬지만 좀 사적인 경험이나 그 어떤 감정들, 저를 좀 뭔가 이렇게 좀 생동감 있게 만드는 뭔가 정서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감정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좀 창작적으로 표현하려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을. 그래서 영화 안에 좀 사적인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또 영화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 그거를 관객분들하고 어떻게 이 감정을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방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표현 방식을 좀 다양하게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호들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배우님께 제가 저 이제 최근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굿마더라는 영화를 단편 영화를 보고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대 너머에를 봤는데 전혀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혀 몰랐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역할을 찾아보니까 또 이제 엄마 역할을 되게 많이 맡으신 것 같던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역할도 엄마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게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이 엄마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궁금한데 다른 엄마들과도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을 잊어가는 이 엄마이면서 글쎄요, 특별히 어떤 작품, 글쎄 저가 시나리오를 받아들였을 때 저의 태도가 이렇게 특별히 어떻게 해야지 설정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인물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이 작품에서의 특성은 일단 알츠하이머 환자였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잃어간다라는 그 느낌, 불안감, 내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라는 생각, 그런 것들을 좀 집어넣고 또 어떤 자책감 같은 거, 그런 그 인숙이한테는 그런 것들이 매우 이 안에 좀 많이 쌓여져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호흡을 유지하고 있을까, 저는 항상 그걸 먼저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현장에서 있었을 때 아마 이런 호흡일 거야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던 것 같고, 몰랐을 때는 감독님한테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뭐 이제 물어보면서 그렇게 같이 함께 갔던 것 같아요. 두 분 호흡이 어떠셨는지 갑자기 궁금한데 감독님 저 어땠나요? 근데 오민혜 배우님은 제가 사실 전작 단편인 전에 하셨던 나의 세라시라는 단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이 영화를 오민혜 배우님 아니면 누가 소화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연락을 드렸었고, 근데 또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보다 사실은 한참 선배님이시고 경력도 훨씬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무서웠는데 혹시라도 뭐 잘못하면 혼내려나 뭐 이러면서, 근데 너무 그런 게 하나도 없으시고 굉장히 친구같이 대해주시고 현장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전혀 없으세요. 그냥 되게 이렇게 포용력이 되게 넓으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편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면 종이 기억을 종이 속에서 막 찾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도 저는 너무 오민혜 배우님한테 거의 의지하다시피 찍은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를 연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뭘 해보시면 그 카메라 워킹과 그 다음에 인물들의 어떤 동선, 그리고 감정의 진폭, 그리고 또 어느 타이밍에서 감정이 또 변화되는 과정들이 다 타이밍마다 그 커트 안에 있거든요, 전부.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정확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럼 배우들도 감정을 몰입이 안 되고 그 동선 맞추다 보면은 정서가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지는데, 제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딱 했는데 첫 테이크부터 몸을 막 던지시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완전히 믿고 맡겨도 되겠다, 거의 오민혜 배우님한테 이걸 의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장면을 저도 나중에 봤을 때 이건 찍으려고 해도 찍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장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장면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또 은유적이기도 하고 기억 저장고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장면, 앞장면하고 그 바로 뒤에 그런 감정 기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안 힘드셨는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감정을 증폭시켜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놀래하고, 이게 없거든요. 그냥, 대충,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대가 주는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물에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은 없을지언정 우리는 그런 에너지로서 교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물들을 대하는데, 네, 그때마다 느껴지는 그대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사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교감이죠, 뭐. 근데 이렇게 말하기도 또 애매한 게 보면은 되게 정밀하게 하세요. 왜냐면은 감정이 막 터져서 막 찾다가 또 갑자기 이제 당신 누구세요라는 말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은 사실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딱 기억을 잃은 것처럼 계산이 돼서 행동하면 또 해도 쉽지 않을 모양인데, 그게 딱 구분되게 그 커트를 딱 거기를 제가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그 부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딱딱딱 맞춰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이도 꺼내는 것도 이게 잘못 꺼내면 사실 막 뒤에가 보이기도 하고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맞춰가면서, 근데 그게 또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또 움직임을 해가시면서 하시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생각하시면서 하시지? 막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그냥 감각적으로 다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독님 이제야 궁금해하시는. 제가 알기로는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박홍민 감독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시고, 이렇게 롱테이크 같은 경우도 10분이 넘는 롱테이크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고, 그래서 28번 정도 찍었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힘든 감독님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꼼꼼하고 이렇게 정교한 감독님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그래야만 정말 작품이 좋은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때 저는 더 신뢰가 가거든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힘들지 않으셨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럴 장면 찍을 때 제가 죄송한 게, 이제 사실 그 영화에서 보면 낮 장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간들이 아무도 없는 공간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공간이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아무튼 되게 복잡한 다 공간들이에요. 그 지연이 나왔던 그 밤 장면도 사실은 밤에 텅 빈 것 같지만 거기 차가 계속 다니고 있고 사람들은 또 가끔 막 튀어나오시고 이런 상황인데, 통제가 그래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제를 스태프들한테 부탁을 해서 통제를 잡아놔도 주인이 사실은 거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빌리는 입장이라 원치 않으시면 그냥 또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보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면 또 NG가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분들이 그 장면을 제대로 올고지 찍으려는 타이밍은 예를 들어서 한 20번을 했다고 쳐도 한 2번, 3번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또 촬영 카메라 워킹도 복잡해서 그 문제가 나기도 하고, 리허설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또 그 문제들이 많이 나요. 그러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제대로 그걸 연기 끝까지 딱 할 수 있는 것도 한 2번, 3번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2-3번의 집중력이 없으면 사실 영화가 전체가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잘못되는 거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이번에 같이 하셨던 세 배우분들은 저를 좀 많이 믿어주시고 다들 이렇게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몸을 던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의 정서들이 그래도 안 이상하게 안정적으로 정서를 잡아가시면서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터뜨려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예, 현장은 그런 문제가 많아서. 예. 저 그 생각나네요. 왜 골목진에서 이렇게 정지된 화면 속에서 지연이 막 찾으러 다니는 그 씬 있잖아요. 네네. 그게요, 저는 사실 되게 겁먹고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 낮이고 동네가 조용해서 요 정도만 얘기해도 저기까지 다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연아 부르면은 누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혹시나 이럴까봐 되게 겁먹으면서 지연아? 막 이러기도 하고 지연아? 아우, 그때 살짝 좀 떨리면서 엔진 하면 어떡하지? 막 누가 야단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했었네요. 아유. 네, 갑자기 얘기를 듣다가 깜짝 깜빡했는데, 네, 감독님, 안 그래도 그 골목과 관련해가지고 혼자에서도 정말
밤 씬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혼자에서는 지금 이번에는 낮 씬이 많아가지고 또 다른 느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골목 찍는 거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골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마치 머릿속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뇌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골목에 대한 의미도 네, 감독님께는 어떤 저가 사실 이 골목길을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런데 다니면 상상을 많이 해요. 거기 특히 이런 골목들을 보면 되게 삶이 많이 묻어나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꾸며놓기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의자도 이렇게 내외해서 가끔 앉아 계시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많은 상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멀리 떨어져서 또 그 공간을 바라보면 그 어떤 그 군집된 것들이 그 수많은 어떤 삶의 군집 같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이 막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약간 또 기억 속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호들을 좀 영화 안에 녹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골목 그리고 또 반복되는 이미지들도 많은데 이 반복이라는 게 반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이 반복의 의미도 예, 반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그 경우라는 인물이 어떤 그 지금 두 번째 반복에서는 자신이 또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자신이 또 제한 상태에서 그러한 시점에 대한 고민들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아까 기억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또 카메라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그 카메라라는 매체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찍는 순간 예를 들어 뭐 팬티만 입고 있던 사람이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팬티만 입고 있는 사람이 카메라를 딱 세우면 바지도 입고 이렇게 하고 넥타이도 한번 메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카메라를 보고 찍는 게 리얼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리얼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추상적 표현들도 껴있는 이런 어떤 것들도 더 진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표현들이.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내러티브 필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영화들은 이제 그 안에 공간들을 진짜처럼 보이려고만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균열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법도 좀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로 좀 뭔가 관객들한테 어떤 이미지, 어떤 정서들을 좀 줘서 같이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약간 그런 접근법도 같이 해서 들어가 있어서 좀 이렇게 표현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오늘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기억의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도 그 까르마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억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더 강화가 되기도 하고 혹은 왜곡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기억들을. 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겠구나. 어느 날 혹시 그렇게 그 까르마에 의해서 기억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깨달음에 대한, 우리 삶의 깨달음에 대한 모습을 또 거기서 한번 또 오늘은 또 찾아봤네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저도 이제 그 기억,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혹은 또 누군가에게 잊혀지기도 할 테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제 좀 3인칭으로도 바라보게끔 하고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오늘 보면서 이 영화는 그대 너머에는 하나의 장르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 영화 같은 느낌도 들게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 처음 봤을 때는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 첫사랑 영화이기도 하고 다양한 장르라기보다 제가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하는 접근법이 저도 다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억이라는 거에 대한 접근법도 저도 다양하고 저도 사실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저도 보고 많이 다시 고민해 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여러 가지 복층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네, 그 부르는 것, 누군가를 부르는 장면들이 다 이제 경호도 그렇고 인숙도 그렇고 이제 지연도 그렇고 계속 부르거든요. 근데 부르는데 이 호명이
네, 들어주지 않는 호명,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오묘하던데 이렇게 부르는 톤도 다 다르고 특히나 이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거는 부르는 행위 이런 것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실 여기에 있는 카메라도 열심히 인물들을 찾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인물들도 열심히 서로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 존재 증명을 하기도 하고, 저는 영화 안에서 그 인숙이 지연을 열심히 찾음으로써 또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경호 입장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내면의 경종을 울리는 지연을 찾음으로써 스스로의 어떤 답답했던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연 입장에서도 지금의 어떤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답답한 감정들을 이제 벗어나고 싶은 욕망들이 그 찾는 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각자가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무언가를 추구함으로써 서로를 이제 존재함을 믿고 또 그것을 또 찾아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카메라 역시도 저는 그렇게 같이 한 존재로서 같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커트가 하나 있다면 그 부감샷으로 이제 인숙이 열심히 카메라는 고정돼 있고 인숙이 찾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저도 좀 관객분들이 인숙을 같이 찾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숙도 지연을 찾으면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하고 관객분들도 인숙을 찾음으로써 이제 인숙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어떤 이야기나 어떤 내용 안에 인물이 아닌 하나의 기억의 존재로서 또 다른 존재로서 끄집어내주기를 뭐 이런 제 그냥 마음들이 담겼던 샷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아까 그 동네 보여주고 전 영화 4번 보면서 오늘에서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장면 되게 처음에는 찾다가 포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없나? 인숙이 없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3번째 볼 때까지. 근데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로 헤매고 다니더라고요. 인숙이. 네, 그 장면도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장면이 인숙이가 헤매는 장면을 촬영을 하고 부감샷을 따로 이렇게 또 찍으신 건지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부감샷에서 어느 부분에 인숙이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에 이제 오민혜 배우님이 그 동네를 전체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화면에 나올 만한 부분에서 연기를 계속 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다 그 화면에 안 맞으면 또 나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영화 안에서 인숙은 그래서 아마 거의 픽셀 수준으로 작게 보여서 거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내내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에서 제대로 보여드려요. 네, 이게 말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면서 굉장히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네, 그 장면은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이어가지고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이제 데뷔작이 물고기는 3D로 촬영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VR 촬영을 시도하셨는데, 새로운 영상에 대한 이런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 자체라기보다 저는 이제 영화도 사실은 원래 테크니컬한 걸로 시작한 거니까 그 테크니컬한 걸 가지고서 우리들이 거기에다가 감정도 넣고 거기에다가 어떤 고민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기술을 가지고선 이제 우리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노력들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매체가 뭔가 있으면 이제 그 매체로 우리가 이런 어떤 정서를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키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특히 뭐 관객분들도 그렇지만 저라는 사람을 이런 매체로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매체를 좀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런 제가 합당한 만한 제가 어떤 방식이 있으면 이제 좀 과감하게 차용을 하는 뭐 그런 노력을 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가 초창기 나왔을 때 시절이나 예를 들어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MTV가 나왔던 시절, 그런 시기들의 영상들을 되게 저는 많이 보기도 했고 되게 좋아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열정들 뭔가 나왔을 때 뭔가 새로 영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라는 게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는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좀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마치 있을 것 같은 무언가 발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자극들을 뭔가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열정들이 있었던 시대 그게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히 MTV가 나왔을 때는 뭐 어떤 운동에 관련된 거든 페미니즘 문제든 수많은 어떤 인권 문제든 수많은 것들이 막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대두되면서 막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열정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감정들과 그래서 좀 저도 지금 시대에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좀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영화를 한다면 어쨌든 저도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뭔가 막 열정적으로 흥미가 있으면 저도 행복하니까 그런 작업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보셨나 모르겠는데 사진이 조금씩 다 달라지고 있는 게 벽면에 붙어 있는 사진이 인숙의 기억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보면은 이제 지워진 딸 지연의 모습이 삭제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네, 기억과 관련된 사진. 예, 인숙의 기억 속에서 지연이 또 사라져가는 모습과 또 이제 뭐 아예 백지가 된 또 종이의 모습과 또 결국에는 경호까지도 누구냐고 물어보는 지점까지 넘어가는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매칭을 시켜가면서 좀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내 공간이라는 의미도 되게 골목 그리고 또 이제 집 인숙의 집과 그리고 경호의 집 요 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저는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이게 영화가 그 보면 롱테이크가 굉장히 많은데 마치 어느 그 수많은 중첩된 기억들 사이를 막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어떤 감정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영화의 그 집 안의 공간과 집 밖의 공간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세트를 공간을 만들면 사실 보통 영화에서는 세트를 만들어서 이제 밖에를 보여주고 여기가 여기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많지만 좀 그게 한 커트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실외와 실내가 그리고 심지어 실외가 또 실외로 연결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흐름처럼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장충당공원으로 나가는 경우에 어떤 답답한 어떤 심정을 넘어서 또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그게 좀 해소되는 줄 알았더니 또 반복되는 뭐 이런 기호도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큰 줄기처럼 맥락을 연결하는 식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을 구할 때도 원래는 그래서 원룸을 이제 이렇게 나온 원룸들을 구해갖고 거기를 이제 당근마켓에서 이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버린 물건도 이렇게 닦아서 넣기도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거 넣기도 해서 다 채워넣고 이런 식으로 미술을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 지하 옥상 그리고 이제 또 골목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한적한 골목들인데 영화의 이제 엔딩 좀 오면은 도심으로 나가는 그 장면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촬영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장면도 굉장히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힙부역해 인물들이 이렇게 경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유령으로 등장하고 있는 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힙부역해 경호의 얼굴에 지워지는 게 두 장면이었었죠. 그 이제 나무에서 네, 그 과거에 인숙이 촬영했던 장면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 옛날 카메라 장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사실은 만약 영화의 구조상 그게 과거에 찍었다면 그 카메라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 옛날에 과거에 찍었던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사실 인숙이 기억 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숙이 옛날 카메라를 보다가 아래를 내려보다가 카메라가 따라 내려가요, 그냥. 그리고 인숙도 그걸 막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경호를 이제 또 바라보니까 그 조그만 개미에서 또 쭉 올라가서 경호의 얼굴로 또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식의 하나로 또 커트가 움직이는데요. 그 경호의 얼굴을 또 보면 이제 인숙이 점점 기억이 안 나는 그 정서와 매칭을 시켜서 또 뿌옇게 막 또 이제 포커싱이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기호들을 좀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극장 앞에 그 앞에 그 장면도 제가 알기로는 3시간대가 3개의 시간대로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장면도 굉장히 한적한 골목에서 다 도심으로 나가는 씬은 그 장면밖에 없던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 경호가 이제 많은 것들을 겪고 이제 마치 저는 거기가 이제 그 대한극장 앞인데요. 거기가 큰 프레임 같은 게 네모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치 영화의 프레임 같다는 느낌을 좀 해서 경호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우주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시간대는 다르지만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들의 무리 안으로 사라지는 커트거든요.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액자를 구경하듯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이제 인물 사이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VR로 촬영을 했고 공간을 아예 찍어서 이제 인물들을 그 저녁 시간대, 그 다음에 뭐 약간 밤 시간대, 그리고 이제 새벽 시간대에 세 가지 시간을 아예 섞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찍어놓은 거를 나중에 이제 편집으로 커트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잘라갖고.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 커트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편집하는 시간이 다른 시간대에 편집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공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이들이 다 서로를 교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보면서 구천을 헤맨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경호의 죽어 죽은 경호의 기억의 세계로 스타트를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리의 현실로 보이는 그게 바로 구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면서 바라보게 돼서 또 재밌게 그걸 영화를 봤네요. 현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시나리오 상의 이야기인지 누군가의 기억인지 죽은 자들의 이야기인지 굉장히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GV 할 때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도 놀라워하시고 다 다르게 영화를 보니까 특히나 배우님과 감독님께서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애정하는 장면? 저는 그 골목에서 지연이 부르면서 다니던 그 장면 되게 좋아해요. 저도 원래 그 장면 좋아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 장면도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연이 이제 경호랑 이제 골목길에서 만나서 이제 지연이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순간 카메라가 이제 360도 돌면서 지연을 찾는, 그러고 나서 경호가 지연의 존재를 얘기하는 순간 지연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샷이 있는데요. 그 장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장면이었는데 그 윤혜리 배우가 굉장히 처음 장편을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역량들을 좀 보여준 것 같은, 그러면서도 그 샷 자체도 되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볼 때는 또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네. 독특했던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우민혜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현실로 돌아오는 지점이 경호와 친한 형, 제작사 형인 것 같은데 그 형과의 만남,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죽은 걸 알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싶기도 하고 또 저는 그거 기억이라고 해석하고 봤는데. 저는 네. 또 메타 영화이기도 하니까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 영화 감독님으로서의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전체가 막 시나리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인숙이 그 넓은 그 부감에서 지연을 열심히 찾고 관객들도 그걸 열심히 바라봐 줌으로써 영화 인숙과 지연은 영화 밖으로 나간 거 아닌가. 사실 저는 이 영화는 경호의 어떤 기억 속에 지연, 그리고 실제의 지연이 전 섞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실제 지연도 결국에 영화의 끝을 보면 지연도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치더라도 어머니가 자신을 많이 마음을 쓰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지점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표정들이 나오는 것 같고, 인숙도 지연과의 연대 함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호 입장에서는 이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VR샷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저는 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기억을 해주고 그 마음이 있다면 또 그 마음 안에서 저는 또 존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어떤 그 사람의 관계라는 게 또 그렇게 또 존재라는 게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단순히 피와 어떤 살이 엮이는 과정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삶과 죽음이 절대로 이렇게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보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 세 번 보셔야지 아마도 조금 더 영화를 다른 시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경호, 인숙, 지연 다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5번 봤는데 5번 다 달랐어요. 볼수록 더 재밌어요. 자꾸 이제 끝났다고 다음 상영이 있어가지고 영화 더 이상 이제 조금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너무 할 말이 많은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감독님과 배우님께 차기작을 한번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영화를 이제 좀 이렇게 이번 그대 너머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 작품은 좀 제 사적 고민을 넘어서 저도 넘어서 좀 전혀 다른 인물들을 가지고 또 완전히 다른 상황과 제가 겪지 않은 어떤 것들을 겪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마음이 들었고 또 그 주인공이 어떤 삶과 죽음 어느 지점에 서 있더라도 어떤 생의 열망과 활력을 잃지 않는 그런 인물을 그리고 싶습니다. 예. 준비하고 계신 거죠, 벌써? 예, 몇 가지 아이디어는 있는데 좀 그래서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예. 저는 지금도 계속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초록밤이라는 작품으로 장편 가고 또 거기서 또 그 손석구 배우가 감독이 돼서 작품 한 게 있어요. 내 배우가 감독이 돼서 프로젝트로 들어간 작품인데 거기서도 출연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혹시 DP 보셨나요? 요즘 제일 핫한 거기서도 잠깐 나와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냥 너무 이 생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잘 하고 있거든요. 네, 잊지 마시고 저 잘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대표 엄마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배우가 아니어도 훨씬 폭이 넓으신 대단하신 배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어제 태풍이 왔고 오늘 또 명절을 앞두어서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많이 안 오실까봐. 그래도 같이 함께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태풍보다 더 강렬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배우님,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